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신성델타테크 영상을 찍습니다. 왜 찍는지는 아시죠? 저는 항상 신고가에 대해서 신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한다. 다른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한다고 한들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주가는요,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자, 보세요. 에코프로의 실적은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그쵸? 대략 한 10배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600억, 그리고 860억, 그리고 22년도에 6천억, 그쵸? 10배 성장이 2년 만에 나왔다. 그쵸? 한 3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먼저 올라갔다. 23년도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20년, 21년도에도 1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나서 22년도에 실적 확인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실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를 못 지켰고, 그리고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든 건 공매도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성델타테크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신성델타테크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왔죠? LK99. 그쵸? 이게 초전도체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초전도체로 인해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략한 시점은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왜 공략했을까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LK99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LK99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과학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말고 과학자들도 이석배 교수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뭔지 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슈를 증명할 만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저가를 잡지 않아요. 저가를 잡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받은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10월 10일. 그렇죠? 10월 10일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10월 10일 정확하게 고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페이지에 다 못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10월 10일 날 신성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정확하게 이거 언제예요? 그렇죠? 10월 10일 12시 48분 장중에 62,800원에 이미 고가 나왔다. 그런데 밤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성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까 준비해라. 그렇죠? 준비해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10월 10일 이후에 10월 11일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10월 12일 이후에 고가 거의 한 6만 후반이니까 어디까지 빠졌나요? 3만 원까지 빠졌다. 몇 프로 하락입니까 이거? 55%. 반토막 났다. 이걸 가지고 가치 투자라고 한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입니다. 돈을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잡아냈죠. 언제 반등을 확인하고, 반등 처음 한 날이 11월 13일입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있었느냐?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11월 15일 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 매매 진행 중이다. 그렇죠?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간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에 지지 확인되었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다. 현재 36,150원인데 36,300원까지 매수하기, 위로 올려 사라. 왜? 바닥 확인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16일 날, 자, 신성델타테크 장 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 그렇죠? 11월 15일 날 사서 다음 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1월 15일. 그쵸? 시가 부근에 매수해서 이날 10% 정도 수익.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44,800원 고가. 주문 넣은 건 얼마예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44,500원에 매도하고 빠지겠다. 그쵸?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가격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전도체가 막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막 좋게 풀리고 이러면 다 좋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무언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면
어차피 웨어버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초전도체에 빠져 있지 말자. 그쵸? 초전도체에 빠져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매매 자체가 어려워져요. 가격은 빠지는데 야 초전도체 이거 맞는데 왜 안 가는 거냐, 이석배 교수 왜 안 나와서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쵸,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쵸. 신성 델타테크 6%대 강세 중 오전장에 이거 11월 22일 날 6%대 강세 중 오전장 반등이 나와서 등락 중인데 오늘 덕성 때문이다. 한동훈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덕성이, 그쵸, 눈치 보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강세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쵸? 안내 말씀 드릴 거예요. 이런 강세면 우리는 매매하기 어렵다. 그쵸? 그냥 올라가면 그냥 패스하겠다. 그쵸? 이미 직전 반등에서 25%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 자, 보세요. 안 갔죠? 한 달, 두 달,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이만큼 못 먹은 거 아니냐? 저 이때 반도체로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쵸? 지금도 반도체 계속 공략 중이에요. 근데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다. 가격 전략. 그쵸? 가격. 내가 얼마에 살 건지. 오늘 이석배 대표가 와서, 그쵸, 연세대에서 시연을 한다고 하죠. 뭐 지금 4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돈은 들어왔다. 그래서 등락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등락 구간에 우리가 가격을 잡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 지점 잡았고요. 고가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서 고가 팔았고요. 여기는 다 안 했고 이 구간은 제가 못 먹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가격 전략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에 신봉하세요. 자, 그래서 요 말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신고가가 아니죠.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연초 이벤트 지금 5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점 두 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신성 델타테크 신고가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딱 시간 관계상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DTNCRO 오늘 진행한 내용입니다. 1월 9일 가온칩스 오늘 8시 56분,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냥 장 초반에 사라는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 시장가 매수, 그쵸? 1월 9일 시장가 매수 9시, 그쵸? 그냥 시가에 때려 사라는 거예요. DTNCRO. 자, 결과 확인합니다. 가온칩스.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58,500원에 끝났고 7% 강세 마감이 됐는데 시가가 조금 떴습니다. 한 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거의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어떤 종목입니까? 신고가 구간. 그쵸?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정확하게 공략한 거죠. 신성 델타테크도 이런 구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하라고. 자, 그런데 그 밑에 DTNCRO. 자, 오늘 상한가 마감 뭡니까? 한동훈 관련주죠. 신고가.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점상으로 날아갔죠. 여기서는 제가 못 잡았어요. 그쵸? 제가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고, 근데 이번에, 그쵸? 이번에 상한가 가는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가격적 기다려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시가에 때려 사라. 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루에 25% 수익 났거든요. 저 안 팔아요. 왜? 2주 동안 내가 떨어지는 날 판다. 근데 거기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한 구간이면 3개월까지 장기 투자 구간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구간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파악과 신고가 매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막 23년도에 막 고가 가는 종목들 보면서 배 아프다, 막 손절하고 있다, 신고가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쵸? 정말 채널을 정말 키우고 싶기 때문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종목과 함께 여기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종목을 토대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성 델타테크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신고가라는 겁니다. 관련주들 볼까요? 덕성, 파워로직스, 그쵸? 어떻습니까? 후발주가 붙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덕성은 한동훈 관련주에 엮여서 그쵸, 먼저 시세가 나왔어요. 이거는 패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것보다 신성 델타테크가 위쪽에서 땡겨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재료가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이석백 요수가 시연한 내용을 가지고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연한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조정 후에 돌파하고 상승.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조정을 거치고 나서 고가를 다시 확인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어떤 시기든 긍정적인 내용이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먹고 빠진다. 그 전략이 기본적으로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여기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이 20페이지에 달하는 그쵸,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왔는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그쵸, 20페이지에 걸친 내용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 내용 그쵸,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 또는 번거롭다 그러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보유하신 분들 뭐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매매한 내역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진짜 한 가지입니다. 신고가 매매하자.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공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식의 매매를 진행을 해야 앞으로 나만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